이 LHON이라고 부르는 이 질환은 20대, 30대 특별히 남자들에게 많이 발병되는 질환입니다. 증상도 없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두 눈 중에 하나를 실명을 하고 이어서 둘 다 실명하는 그런 아주 좀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남자들에게 이러한 병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한번 레버시 유전 시신경병증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레버시 유전 시신경병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이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많이들 혼동되는 이제 질환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시신경염과도 임상 증상이 매우 비슷해서 이 두 개가 혼동될 수 있는데요. 레버시 유전 시신경병증은 두 눈을 침범합니다. 이제 한 눈을 침범한 다음에 이어서 한 눈을 침범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두 눈을 동시에 침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시력이 점차 떨어지는 질환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주로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이 왕성할 그런 젊은 남자들한테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레버 환자분들의 실제 시야 모습인데요. 정상이 이렇게 잘 보인다면은 레버시 유전 시신경 병증 환자분들은 가운데가 암점이 있어서 가운데가 이렇게 안 보이는, 내가 보는 부분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아픔을 또 겪게 됩니다. 레버시 유전 시신경병증 그 이름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떤 병인지 그 이름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레버시라는 게 붙죠. 레버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1871년도에 처음으로 독일에서 그 안과 의사 테오도르 레베르가 이것을 보고해서 그 이름을 따서 레버시라는 게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 유전자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핵 속에 있는 것이 30억 개 베이스 페어, 그렇게 두 개씩 맞춰져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는 16만 5천 개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두 군데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는 다 어머니한테만 물려받습니다. 진핵세포에 있는 우리 유전자들은 아버지한테 반, 어머니한테 반을 받지만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어머니에게서만 받기 때문에 그런 남자아이를 가지신 어머님들이 너무 속상해 하시고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아주 정말 그렇게 고민하시는 것을 환우회를 통해서 만나 뵙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계 유전, 엄마 쪽에서 유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은 엄마 쪽으로 뭔가 외가 쪽으로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유전이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증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사춘기 또 어른, 심지어는 제 환자 중에서 50대 돼서 발생한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유전 물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이를 거치고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그런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신경 병증인데요. 시신경 병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들어온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전선과 같은 게 시신경이죠. 근데 그 시신경에 병증이 있으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가운데 시야가 안 보입니다. 그 중심부 암점이라 하고요. 우리가 그리고 망막, 눈 뒤를 보면은 시신경이 하얗게 일축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시 유전 시신경 병증, 그 이름 안에 다 병의 어떤 특징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정상 망막입니다. 정상 망막은 저렇게 건강하게 시신경 혈관들 잘 보여야 되는데 환자분들 보시면은요, 이게 시신경이 부어 있습니다. 급성기는 부어 있고 주변이 충혈되어 있고 혈관들도 좀 울퉁불퉁한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혈관들이 확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 건강했던 시신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면서 빨간색 정상 시신경이 이렇게 하얗게 바뀌고요. 시야 검사하면 이렇게 중심 부위 암점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보려는 부위가 가려 보이는 그런 임상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젊은 남자들이 빠르게 실명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은 원인을 모릅니다. 왜 남자들이 주로 발생하는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모계 유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환자면은 자식들은 모두 다 유전 물질을 받게 되고요. 거꾸로 아빠가 환자인 경우에는 자식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환자인 경우, 내 남자인데 아빠인 경우 내가 결혼해서 아이들이 나의 병을 이어받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엄마로부터 유전되는 병입니다. 이 엄마로부터 유전을 받았으면은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모두 다 동일하게 발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환 비율, conversion rate이라고 하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유전자 물질을 타고난 보인자라고 하죠. 보인자의 50%가 발병하는 반면에 여자분들은 한 10%, 굉장히 낮죠. 비율이 10%밖에 발병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붉은색이 이상 있는 미토콘드리아고 그리고 녹색이 정상인데 요 비정상적인 오작동을 일으키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증상이 발현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로 남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술, 담배 이런 독성 물질에 더 노출이 많이 되고 또 외상에도 더 많이 노출이 되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어떤 신경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유병률 자체가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수천 명 미만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진단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진단이 안 됐다가 나중에 진단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저희가 오인될 수 있는 게 시신경염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제 눈이 안 보이고 망막에서는 큰 문제를 보지 않는 경우가 이제 시신경염이 흔한데요. 레버시와 차이점은 보통 시신경은 염증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레버시 유전성 시신경증은 그건 통증이 없고요. 그 시신경염은 보통 여자분들한테 발생을 많이 하는 반면에 레버시 유전성 시신경병증은 남자한테 발생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시신경염은 염증이라서 MRI를 찍으면은 시신경이 이렇게 하얗게 조용히 증강이 됩니다. 물이 막 투과하면서 하얗게 조용 증강되는 소견을 보이는 반면에 레버시 유전 시신경병증은 MRI에서 특이적인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또 그 양상이고요. 또 시신경은 염증이라서 염증 치료제인 스테로이드를 주면은 보통은 이제 어떤 좋아지는 경과를 보이는 반면에 유전성 시신경병증, 레버시 유전성 시신경병증은 스테로이드 반응이 없이 또 반대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신경염으로 치료하다가 호전이 없고 반대쪽으로 진행하니까 그때 가서 레버시 유전성 시신경병증이었구나라고 후향적으로 저희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모님들이 걱정이시기 때문에 제가 5년 전에 첫 칼럼을 레버시 유전 시신경증을 이제 만드는 그런 논문을 보고 제가 간단하게 썼는데 6월 2일 날 그걸 발표를 올렸는데 11월부터 갑자기 많은 아버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드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환우회에 가서 저도 도움이 되게 여러분들을 돕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운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온전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이 세포, 셀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를 손상된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물론 뭐 앞으로 전임상도 해야 되고 정말 안전성도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이 남아 있지만 그 사실은 이 연구를 하신 분이 툴젠이라는 유전자 치료제 회사를 설립하시고 창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치료제로 세 회사가 항상 경쟁을 하는데 그 한 회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자 교수님들 두 분, 그 두 분은 두 분 다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고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인스티튜트에 계신 중국계 미국인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김진수 교수님, 그 세 분들이 항상 경쟁을 했는데 한 2주 전에 결국 제일 먼저 특허를 출원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툴젠이다가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유리한 고지를 잡고 있어서
또 이런 좋은 연구도 결국은 미국 팀과 경쟁 끝에 이제 이번 연구의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AT가 바뀐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은 다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깜깜한 칠흑 속에 들어갔었는데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죠. 최근 나온 논문입니다. 그 미토콘드리아 DNA의 아데닌 염기 교정 도구가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되었는데 국내 김진수 교수님 연구팀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와서 많은 이 레버스 환자분들한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 세포 내에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으로 돼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뭐 염기를 교정하는 유전자 가위나 이런 유전 물질들이 요 미토콘드리아 이중막을 한 번 더 뚫고 요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을 교정하기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자체 DNA를 고유한 DNA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전자 질환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질환이 점돌연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중에 염기서열 한 개가 바뀌는 거죠. 그걸 점돌연변이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게 14484, 또 3460, 또 적지만은 예후가 좋은 게 11778 이런 부위에서 점돌연변이 생겨서 레버스 유전성 시신경 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점돌연변을 고치면 우리가 레버스의 유전성 시신병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백질과 핵산 이 염기를 교정할 수 있는 효소를 서로 붙여서 유전자의 특정 부분을 타겟팅해서 그걸 고치는 것을 우리가 징크핑거 단백이라고 하는데요. 인위적으로 만든 유전자 교정 가위죠. 그 징크핑거 단백을 이제 김진수 교수팀이 더 이제 쉽게 세포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형시킨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작기 때문에 세포 내로 더 침투가 잘 되고 그리고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사실 미토콘드리아 DNA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아닌과 사이토신을 그리고 이거를 아데닌과 티민으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가위라 보시면 되겠고요. 더 많은 유전 물질을 그 오프 타겟 디텍터라 해서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을 자르는 거죠. 그런 효과를 더 줄이면서 원하는 부분만 타겟팅해서 교정할 수 있는 그 유전자 가위가 개발된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연구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레버스 유전 시신경 병증으로 많이들 고통받고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나온 저희가 약은 이제 이데베논이 있죠. 이데베논은 병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이제 초기에 이제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나아서 근본적인 치료와 또 환자분들이 더 많은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